5년, 한태훈에게 그 숫자는 시간의 개념을 넘어선 거대한 상실과 고독의 무게였다. 5년 전 그의 아내 윤수아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공식적인 기록은 단순한 교통사고였지만 태훈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그는 한때 국가의 그림자 속에서 유령이라 불리던 최고의 특수 요원이었다. 냉철하고 무자비하며 실패를 모르는 존재. 그러나 그 유령은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 아내를 잃은 후 태훈은 모든 것을 뒤로 했다. 그는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자신의 아들 지호만을 위해 살았다. 그는 더 이상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이 아니었다. 그는 그저 평범한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그가 운영하는 블랙포트라는 이름의 보안 컨설팅 회사는 겉보기에는 평화로웠지만 태훈은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과거의 날카로운 흔적이 남아있었다. 아빠, 오늘 저녁엔 뭐 먹을까? 아들 지호의 목소리가 태훈의 생각을 깨뜨렸다. 지호는 올해로 8살이 되었다. 서하를 꼭 닮은 눈웃음을 지을 때마다 태훈의 가슴은 아릿해지곤 했다. 지호가 먹고 싶은 거 먹자. 태훈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럼 피자 지난번에 갔던 피자집. 거기 진짜 맛있었잖아. 지호는 신이 나서 말했다. 지호가 말한 피자집은 도심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가게였다. 낡고 소박했지만 그곳의 따뜻한 분위기와 맛있는 피자는 지호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중 하나였다. 지호는 아들의 소원대로 그곳으로 향했다. 피자집 아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태훈과 지호는 창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지호는 메뉴판을 보며 신이 나서 피자를 골랐다. 아빠, 우리 피자 2판 먹을까? 지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태훈은 그런 아들의 모습에 웃음을 지었다. 그래, 지호가 다 먹을 수 있으면 2판 시켜줄게. 그때 한 종업원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태훈은 고개를 들어 종업원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그의 눈에 비친 것은 5년 전 죽은 그의 아내 서하의 얼굴이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태훈은 숨을 멈추었다. 그의 모든 신경이 곤두섰고 온몸의 세포가 경고음을 울렸다. 종업원의 얼굴은 서하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차가운 눈빛, 슬픔이 서린 표정,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수척해 보이는 모습까지. 그러나 그녀는 태훈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마치 그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아빠, 저 종업원 아줌마, 엄마랑 진짜 닮았어요. 지호가 태훈의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다. 태훈은 지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의 아들까지 서하를 알아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태훈은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종업원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김민지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태훈의 시선을 피하며 어색하게 말했다. 주문하시겠어요? 네, 불고기 피자 1판이랑 페퍼로니 피자 1판 부탁드립니다. 태훈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낮고 불안정하게 들렸다. 종업원은 태훈의 표정을 보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주문을 받으러 돌아섰다. 태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온몸이 굳어버렸다. 서하의 걸음걸이, 그녀의 머리 스타일, 그리고 그녀의 작은 어깨까지 모든 것이 서하와 똑같았다. 태훈은 미친 듯이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었다. 그는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반드시 파헤쳐야 했다. 지호는 태훈의 불안한 표정을 읽었다. 아빠,
괜찮아요. 지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태우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응. 괜찮아. 아빠가 잠시 멍했나 봐. 그날 밤 태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종업원 김민지의 얼굴이 계속 맴돌았다. 그는 밤새도록 민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다녔다. 그녀의 이름, 나이, 거주지, 그리고 그녀가 이 피자집에서 일하게 된 이유까지. 그의 오랜 동료이자 블랙포트의 유일한 직원인 이상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현은 태훈보다 5살 어린 밝고 쾌활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팀장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상현은 잠이 덜 깬 목소리로 말했다. 상현아, 네가 가진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김민지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 주어.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조용하게. 태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긴장감이 가득했다. 상현은 태훈의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다. 팀장님,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일단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줘. 그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원해. 그녀의 과거, 그녀의 가족, 그리고 그녀의 모든 흔적을. 태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내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태훈은 지호가 학교에 간 것을 확인하고 민지 씨가 일하는 피자집으로 향했다. 피자집은 아직 문을 열지 않은 상태였다. 태훈은 피자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다. 그녀가 정말 서하인지 아니면 그저 닮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마침내 피자집 문이 열리고 민지가 나타났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태훈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확신했다. 그녀는 서하가 맞았다. 그녀의 걸음걸이, 그녀의 작은 어깨, 그리고 그녀가 문을 여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서하와 똑같았다. 태훈은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저 김민지 씨 되십니까? 민지는 고개를 들고 태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공허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서하의 목소리와 똑같았다. 태훈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얼어붙었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태훈은 민지 씨의 눈빛에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정말로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하고 있었다. 태훈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말했다. 저 혹시 윤서아 씨 아십니까?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민지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순간의 미세한 동요를 태훈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재빨리 평정을 되찾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태훈의 질문을 회피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태훈은 그녀를 놓아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그녀의 손목은 가늘고 차가웠다. 당신은 내 아내 윤서아야. 왜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태훈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민지 씨는 태훈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다. 착각하신 것 같네요. 저는 김민지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가게 안으로 사라졌다. 태훈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왜 그를 모른다고 하는가? 그녀는 정말로 기억을 잃은 것인가? 아니면 그에게서 숨으려는 것인가? 태훈은 이 모든 의문들을 해결해야만 했다. 그는 그녀의 뒤를 쫓기로 결심했다. 그날 오후 상현에게서 연락이 왔다. 팀장님,
말씀하신 김민지 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녀의 신분은 완벽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출생기록, 학력, 직장,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김민지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처럼요.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의 기록은 5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5년 전까지는 그녀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습니다. 태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5년 전, 서아가 죽은 해였다. 상현의 말은 태훈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서아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떤 이유로든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고 사라졌던 것이다. 상현아, 지금부터 김민지 씨의 모든 것을 추적해. 그녀가 5년 전까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녀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태훈의 목소리는 다시금 차가운 유령의 목소리로 변해 있었다. 상현은 태훈의 목소리에서 과거의 날카로움을 느꼈다. 그는 태훈이 다시 한번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태훈은 피자집에서 민지 씨를 몰래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다. 그녀는 항상 피곤해 보였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했다.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모든 기억을 잃은 것 같았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피자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은 차가웠다. 그들은 민지 씨를 향해 다가갔다. 민지 씨는 그들을 보자마자 몸을 굳혔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렸다. 김민지 씨, 우리와 함께 가야겠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중 한 명이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당신들을 모릅니다. 민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것을 돌려받아야겠습니다. 남자는 민지 씨의 팔을 잡고 억지로 끌고 가려 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태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손 놔. 그녀는 내 사람이야. 검은색 정장의 남자들은 태훈을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과 함께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목숨이 아깝다면 남자가 태훈을 위협했다. 그러나 태훈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남자의 팔을 잡고 그를 제압했다. 그의 몸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그는 남자의 팔을 꺾고 그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나머지 남자들도 태훈에게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들은 태훈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태훈은 순식간에 그들을 제압했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냉철한 유령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민지 씨는 태훈의 모습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서 알 수 없는 강인함을 느꼈다. 태훈은 민지 씨를 일으켜 세우고 말했다. 괜찮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익숙함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때 검은색 정장의 남자들이 다시 일어났다. 그들은 태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한 남자가 나타나 그들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그는 상현이었다. 상현은 태훈의 뒤에서 그를 지원하고 있었다. 상현의 등장에 검은색 정장의 남자들은 당황했다. 그들은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았다. 그들은 민지 씨를 남겨두고 도망쳤다. 태훈은 민지 씨를 데리고 피자집을 빠져나왔다. 민지 씨는 태훈을 보며 말했다.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그녀의 눈빛에는 공포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당신의 남편 한태훈이야. 그리고 너는 내 아내 윤서아야.
태훈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다. 민지 씨는 태훈의 말에 혼란스러워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억을 더듬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태훈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깊은 슬픔과 사랑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그날 밤 태훈은 민지 씨를 자신의 안전가옥으로 데려왔다. 그곳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곳이었다. 태훈은 민지 씨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의 만남, 그들의 사랑, 그리고 그녀의 죽음까지. 그는 그녀에게 지호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의 지호는 웃고 있었다. 민지 씨는 사진 속의 지호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그리움이 솟구쳐 올랐다. 나는 당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5년 동안 혼자였어. 지호와 함께 당신을 그리워하며 살았어.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다니. 태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지 씨는 태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서 태훈과 지호를 찾으려 애썼지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태훈의 따뜻한 눈빛에서 느껴지는 익숙함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민지 씨는 태훈의 안전가옥에서 지내게 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기억을 찾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마치 거대한 안개에 갇힌 듯 혼란스러웠다. 태훈은 그녀의 기억을 되찾아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그녀에게 그들의 결혼 앨범을 보여주었고 그들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함께 찾아다녔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고 그녀의 입에서는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지호는 민지 씨를 보자마자 엄마라고 부르며 그녀에게 달려갔다. 지호의 순수한 사랑은 민지 씨의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그녀는 지호의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지호의 눈빛에서 태훈의 모습을 보았고 그들의 모습에서 알 수 없는 익숙함과 그리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로 지호의 엄마였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지만 그녀의 머리는 그녀의 마음을 거부했다. 태훈은 그녀가 기억을 잃은 이유를 파헤치기 위해 상현에게 지시했다. 상현아, 민지가 기억을 잃은 이유를 알아봐줘. 그녀의 신분에 관련된 모든 기록을 다시 한번 조사해봐. 그녀가 5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어떤 사람들과 접촉했는지. 태훈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상현은 태훈의 지시에 따라 민지 씨의 모든 것을 다시 조사했다. 그는 5년 전 서하의 교통사고 기록을 다시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기록에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서하의 시신은 그녀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지문과 치아 기록은 모두 불에 타서 사라져 있었다. 팀장님, 사고 기록이 조작된 것 같습니다. 시신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가 서하 씨의 죽음을 완벽하게 위장한 것 같습니다. 상현의 목소리에는 충격이 서려 있었다. 태훈은 상현의 말을 듣고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직감은 옳았다. 서하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떤 거대한 세력에 의해 자신의 죽음을 위장하고 사라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기억을 지우고 그녀의 신분을 조작하여 그녀를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것이다. 상현아, 그 사고 기록을 조작한 사람들을 찾아내. 그리고 5년 전 서하가 마지막으로 접촉했던 사람들의 목록을 조사해. 태훈의 목소리는
차가운 유령의 목소리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찾아내 복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상현은 태훈의 지시에 따라 사고 기록을 조작한 사람들의 흔적을 쫓았다. 그 과정에서 그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사고 기록을 조작한 사람은 태훈의 옛 동료이자 그의 오랜 친구였던 김민준이었다. 민준은 한때 태훈의 가장 믿음직한 동료였지만 그는 태훈을 배신하고 태훈의 적에게 붙었던 것이다. 팀장님, 민준이 그가 서아 씨의 사고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상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태훈에게 보고했다. 태훈은 상현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민준을 믿었다. 그는 민준을 자신의 가족처럼 생각했다. 그런데 그가 서아의 죽음을 위장하고 그녀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었다니. 태훈은 민준을 찾아가 진실을 묻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준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민준은 한때 태훈과 함께 일했던 비밀 조직의 실세가 되어 있었다. 그는 태훈을 보자마자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한태훈, 오랜만이군. 내 놈이 살아있을 줄이야. 아니, 내 놈의 아내가 살아있을 줄이야. 민준의 목소리는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서하는 너의 동료였잖아. 왜 서하를 이렇게 만든 거야? 태훈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민준은 비웃으며 말했다. 서하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 그녀는 이 조직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어. 그녀는 이 조직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고, 그녀는 너무나도 위험했어. 그래서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지우려 했어. 그녀의 기억을 지우고, 그녀의 신분을 조작하고, 그녀를 세상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려 했어. 그게 전부야. 네가 서아를 이렇게 만든 이유가 그것뿐이야. 너는 너의 동료를 배신하고 너의 친구를 이렇게 만든 거야. 태훈은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민준은 태훈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는 태훈의 주먹을 피하고 태훈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를 제압했다. 한태훈,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더 이상 과거의 유령이 아니야. 너는 그저 한 명의 평범한 가장일 뿐이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민준은 태훈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민지 씨의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훈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는 태훈과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민준의 배신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약물을 투여하고 자신의 기억을 지우려 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그녀는 자신이 윤서하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민지 씨는 태훈에게 달려갔다. 태훈아, 나야. 나 서하야.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태훈은 서하의 목소리를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는 기억을 되찾았다. 그녀는 다시 그의 아내 서하로 돌아왔다. 민주는 서하의 모습을 보고 경악했다. 윤서하, 네가 어떻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서하는 민준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민준, 너는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어. 너는 너의 오만함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될 거야. 서하의 목소리는 과거의 그녀처럼 강하고 단호했다. 민준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서하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태훈이 민준을 막아섰다. 민준, 너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태훈의 목소리는 차가운 유령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평범한 가장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유령이 되어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위해 싸울 준비를 했다. 서하는 기억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 대신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민준의 배신, 그리고 그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이 그녀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이 조직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던 자신의 동료들을 모두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려 했지만 민준에게 붙잡혔고 약물에 의해 기억을 잃었다. 민준, 너는 너의 동료를 배신하고 너의 친구를 이렇게 만들었어. 너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어. 서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준은 서하의 말에 경악했다. 그는 서하가 기억을 되찾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윤서하, 내 놈이 어떻게? 나는 너를 완벽하게 지웠어. 내 놈의 기억을 모두 지웠다고. 그 순간 민준의 부하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차가웠다. 민준은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한태훈과 윤수아를 제거해. 그리고 지호를 찾아와. 태훈은 민준의 말에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다. 그는 민준이 자신의 아들을 위협하려 한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그는 서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하야, 우리가 싸워야 해.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해. 서하는 태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태훈처럼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태훈과 서하는 민준의 부하들과 맞서 싸웠다. 태훈은 과거의 유령처럼 움직였다. 그의 몸놀림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부하들의 공격을 피하고 그들의 허점을 파고들어 그들을 제압했다. 서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태훈의 곁에서 그를 도왔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되찾은 후 자신의 모든 능력을 회복했다. 그녀는 민준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그들의 무기를 빼앗아 그들을 무력화시켰다. 한태훈, 윤서아, 내 놈들이 감히 민준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그는 태훈과 서하의 능력을 얕봤던 자신의 오만함을 후회했다. 그는 태훈을 그저 한 명의 평범한 가장으로, 서하를 그저 기억을 잃은 나약한 여자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민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험한 존재들이었다. 그들은 민준의 부하들을 모두 제압하고 민준을 향해 다가갔다. 민준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고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그는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 서하를 향해 겨누었다. 윤서아, 내 놈이 모든 것을 망쳤어. 내 놈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그 순간 태훈이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민준의 총구를 맞고 그를 제압했다. 민준, 너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태훈의 목소리는 차가운 유령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민준은 태훈의 힘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태훈의 힘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었다. 태훈은 민준을 경찰에 넘겼다. 그는 민준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증언했다. 서하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악행과 그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증언했다. 그들의 증언은 민준을 비롯한 그의 배후에 있던 조직을 파멸로 이끌었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민준의 배후에는 여전히 거대한 권력 집단이 있었다. 그들은 민준을 희생양으로 삼아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려 했다. 그들은 민준의 재판을 방해하고 태훈과 서하를 위협했다. 팀장님, 그들이 민준의 재판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준이 입을 열기 전에 그를 제거하려 할 겁니다. 상현이 태훈에게 보고했다. 태훈은 민준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
그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로 결심했다. 그는 민준의 신변을 보호하고 그가 법정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태우는 민준이 과거에 자신을 배신했지만 그는 이제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만든 사람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태우는 민준에게 찾아가 말했다. 민준, 나는 너를 용서한 것이 아니야. 나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 네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모든 것을 세상에 밝혀라. 그러면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민준은 태훈의 말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자신이 태훈에게 했던 모든 악행에도 불구하고 태훈이 자신을 도와주려 한다는 사실에 감동했다. 그는 태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태훈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평생 갚지 못할 죄를 지었다. 태훈은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제 너의 선택만이 남아있어. 네가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낸다면 너는 너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민준은 태훈의 말에 감동하고 법정에서 모든 것을 폭로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그 배후에 있던 거대한 권력 집단에 대해 폭로했다. 그의 증언은 법정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그때 민준은 갑자기 쓰러졌다. 그의 몸에 독극물이 주입된 것이었다. 민준은 숨을 헐떡이며 태훈을 바라보았다. 태훈아, 미안하다. 민준은 그렇게 말하고 의식을 잃었다. 민준이 쓰러지자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고 경호원들이 민준에게 달려갔다. 태훈은 직감적으로 민준의 몸에 독극물이 주입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민준을 향해 달려갔다. 그의 눈빛은 과거의 냉철한 유령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민준의 맥박을 확인하고 그의 몸에 주입된 독극물의 종류를 파악했다. 이 독은 신경계 독이야. 즉시 해독제를 투여해야 해. 태훈은 상현에게 소리쳤다. 상현은 태훈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해둔 해독제를 민준에게 투여했다. 상현은 태훈이 이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태훈은 민준의 재판이 시작되기 전 민준이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상현에게 해독제를 준비해 두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민준은 해독제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증언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독극물에 의해 마비되었고 그의 입은 굳게 닫혔다. 민준의 증언이 중단되자 법정은 다시 혼란에 빠졌다. 민준의 배후에 있던 권력 집단은 민준의 증언을 막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그들은 이제 민준을 제거하고 태훈과 서하를 위협하여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려 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태훈은 민준이 쓰러진 후 법정에 나타난 그들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당신들이 민준의 입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진실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태훈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태훈은 상현에게 지시했다. 상현아, 지금이야. 민준의 마지막 증언을 세상에 알려. 상현은 태훈의 지시에 따라 미리 준비해둔 자료들을 언론에 넘겼다. 그 자료에는 민준이 재판을 앞두고 태훈과 서에게 했던 모든 고백, 그리고 민준이 태훈의 아들 지호를 납치하려 했던 사실이 담겨 있었다. 민준의 증언은 세상에 공개되었다. 사람들은 민준의 증언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민준의 배후에 있던 거대한 권력 집단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한지를 깨달았다. 민준의 증언은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민준의 배후에 있던 권력 집단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준의 배후에 있던 권력 집단은 자신들의 죄가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민준을 제거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태우는 그들의 한 수 위였다. 태우는 그들이 민준의 입을 막을 것을 예상하고 미리 민준의 증언을 녹음해 두었던 것이다. 그들은 태훈의 치밀한 전략에 감탄했다. 한태훈, 내 놈이 감히 민준의 배후에 있던 권력 집단의 수장 박 회장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그는 태훈을 얕잡아 보았던 자신의 오만함을 후회했다. 그는 태훈을 그저 한 명의 평범한 가장으로, 서아를 그저 기억을 잃은 나약한 여자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은 박 회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험한 존재들이었다. 박 회장은 마지막 발악으로 태훈과 서하를 제거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권력을 총동원하여 태훈과 서하를 납치하려 했다. 그러나 태훈은 박 회장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서하와 지호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그는 서하와 지호를 보호하고 박 회장과 그의 부하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서하야, 너는 지호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어. 나는 박 회장과 그의 부하들을 상대하겠다. 태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훈아, 혼자 가지 마. 내가 함께 싸울게. 나는 더 이상 너의 짐이 아니야. 서하의 목소리는 강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훈의 아내 서하로 돌아와 있었다. 태훈은 서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가 함께 싸우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어. 태훈과 서하는 박 회장과 그의 부하들과 맞서 싸웠다. 그들의 싸움은 치열하고 잔인했다. 그들은 박 회장의 부하들을 제압하고 박 회장을 향해 다가갔다. 박 회장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직감하고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그는 숨겨두었던 권총을 꺼내 서하를 향해 겨누었다. 윤서하 내 놈이 모든 것을 망쳤어. 내 놈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박 회장은 광기 어린 눈빛으로 소리쳤다. 그 순간 태훈이 박 회장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박 회장의 총구를 맞고 그를 제압했다. 박 회장, 당신은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태훈의 목소리는 차가운 유령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박 회장은 태훈의 힘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었다. 박 회장은 태훈의 힘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의 부하들은 이미 태훈과 서하의 협공에 모두 제압당한 상태였다. 창고 안은 정적이 흘렀다. 박 회장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태훈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박 회장,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다. 태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박 회장의 손에서 권총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박 회장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무릎을 꿇었다. 그 순간 상현이 경찰 특공대를 이끌고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상현은 태훈의 지시대로 박 회장의 모든 범죄가 담긴 증거를 경찰에 넘겼고 경찰은 즉시 출동했던 것이다. 박 회장은 상현을 보고 경악했다. 그는 상현이 태훈의 동료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박 회장님, 당신은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상현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박 회장은 상현의 말에 분노했지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체포되어 경찰차에 실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절망과 함께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태우는 서하를 품에 안았다.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 태훈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서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태훈의 품에 안겨 5년 동안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고통을 쏟아냈다. 태훈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태훈과 서하는 함께 안전 가옥으로 돌아왔다. 지호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와 서하를 꼭 껴안았다. 엄마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지호의 순수한 사랑에 서하의 마음은 녹아내렸다. 그녀는 지호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호를 위해, 그리고 태훈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서하는 태훈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악행, 그리고 민준의 배후에 있던 박 회장이 자신에게 했던 모든 위협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자신을 제거하려 했던 이유를 알고 있었다. 그녀는 박 회장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 증거들을 숨기고 자신의 죽음을 위장했던 것이다. 태훈아, 나는 당신과 지호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위장해야 했어. 나는 당신들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 서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태훈은 서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하야, 당신의 선택을 이해해. 당신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거야.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 태훈은 서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태훈과 서하는 이제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었다. 그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했다. 서하는 태훈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태훈과 지호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면서 박 회장의 잔당들이 태훈과 서하를 위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태훈과 서하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들은 태훈의 아들 지호를 납치하려 했고 서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한태훈, 내 놈의 아들을, 내 놈의 아내를 가만두지 않겠다.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면 내 모든 것을 파멸시켜주겠다. 박 회장의 잔당들은 태훈을 협박했다. 태훈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워야 했다. 그는 상현에게 연락했다. 상현아, 박 회장의 잔당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들을 막아야 해. 그리고 지호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상현은 태훈의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을 실행했다. 그는 지호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박 회장의 잔당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태훈과 서하는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그들은 박 회장의 모든 죄에 대해 증언했다. 그들의 증언은 법정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박 회장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모든 죄에 대해 용서를 구했다. 그는 태훈과 서에게 말했다. 한태훈, 윤서하, 정말 미안하다. 나는 나의 욕심 때문에 너희에게 평생 갚지 못할 죄를 지었다. 나는 너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 태훈과 서하는 박 회장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박 회장의 진심을 느꼈지만 그들이 받은 상처는 너무나도 깊었다. 박 회장은 태훈과 서하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태훈과 서하는 지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지호와 함께
피자를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잠들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회장의 재판은 사회에 거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태훈과 서하의 증언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고,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알게 되었다. 박 회장의 잔당들은 여전히 태훈과 서하를 위협했지만, 태훈과 상현의 치밀한 방어 전략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들은 태훈의 아들 지호를 납치하려 했지만 상현의 기지로 실패했고, 서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냈지만 서하의 단호한 대응에 결국 물러섰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태훈과 서하는 5년 동안의 고통과 상실을 극복하고 서로에게 의지했다. 서하는 태훈의 따뜻한 보살핌 덕분에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고, 태훈은 서하의 존재 덕분에 5년 동안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들은 매일 밤 함께 지호의 침대 곁에 앉아 지호가 잠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 회장은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다. 그는 재판 도중 법정에서 난동을 부렸다. 그는 태훈과 서하를 향해 소리쳤다. 한태훈, 윤서와 내 놈들이 나를 감옥에 보낼 수는 있겠지만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내 놈들의 모든 것을 파멸시켜주겠다. 박 회장의 목소리는 광기 어린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박 회장의 난동에 법정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고, 경호원들이 박 회장을 제압하려 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태훈과 서하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숨겨두었던 칼을 꺼내 서하를 향해 겨누었다. 윤서하, 내 놈이 모든 것을 망쳤어. 내 놈을 죽이고 나도 죽겠다. 박 회장은 서에게 달려들었다. 그 순간 태훈이 박 회장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박 회장의 칼을 맞고 그를 제압했다. 태훈의 몸은 박 회장의 칼에 깊게 베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박 회장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박 회장은 태훈의 힘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태훈의 힘에 굴복하고 무릎을 꿇었다. 태훈은 박 회장을 향해 말했다. 박 회장, 당신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이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태훈의 목소리는 차가운 유령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경호원들이 박 회장을 제압하고 그를 끌고 갔다. 태훈은 피를 흘리며 서하를 바라보았다. 서하는 태훈의 상처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훈에게 달려가 그의 상처를 감쌌다. 태훈아,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서하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괜찮아. 서하야, 당신만 무사하면 돼. 태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서하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훈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그의 상처는 깊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서하는 태훈의 병실에서 그를 간호했다. 그녀는 태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훈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날 밤 태훈의 병실에 민준이 찾아왔다. 민준은 독극물 중독에서 회복된 후 법정에서 태훈을 도와 진실을 증언했다. 그는 태훈에게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태훈에게 말했다. 태훈아, 정말 미안하다. 나는 너에게 평생 갚지 못할 죄를 지었다. 나는 너의 가족을 파멸시키려 했다.
태우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 너는 이미 너의 죄를 뉘우쳤어. 그리고 너는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어. 너는 나의 친구야. 태훈의 말에 민준은 눈물을 흘렸다. 그는 태훈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그날 밤 태훈은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아, 나는 너를 용서해. 이제 너의 삶을 다시 시작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살아. 태훈의 말에 민준은 감동했다. 그는 태훈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박 회장의 재판은 계속되었다. 태훈과 서하의 증언, 그리고 민준의 증언은 박 회장의 모든 죄를 명백하게 밝혔다. 박 회장은 결국 모든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의 최고 형량을 선고받았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다. 태훈과 서하는 이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호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훈은 병실에서 퇴원한 후 서하와 지호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냈다. 그의 몸에 난 상처는 깊었지만 그의 마음은 서하의 존재로 인해 완전히 치유되었다. 그는 매일 아침 서하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고 지호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는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박 회장의 재판은 그가 저지른 모든 죄를 명백하게 밝혔지만 박 회장의 배후에 있던 권력 집단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들은 박 회장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교묘하게 자신들의 죄를 은폐하려 했다. 그들은 태훈과 서하를 위협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운영하는 블랙포트와 희망재단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팀장님, 그들이 우리 회사의 거래처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모두 떠나고 있고 회사의 재정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상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태훈은 상현의 말을 듣고 침묵했다. 그는 그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들은 태훈과 서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블랙포트와 희망재단을 파괴하려 했다. 그들은 태훈이 돈과 명예를 잃으면 결국 자신들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현아, 걱정 마. 나는 이 모든 것을 예상했어. 그들은 나의 약점을 돈이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돈을 위해 싸우지 않아. 나는 정의를 위해 싸워. 태훈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회사가 파산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도 동요하지 않았다. 태훈은 상현에게 지시했다. 상현아, 지금부터 모든 거래를 중단하고 회사의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해. 우리는 잠시 몸을 숨겨야 해. 상현은 태훈의 말에 놀랐다. 자신의 회사를 버리고 도망치자는 말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팀장님, 정말 이렇게... 상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상현아, 회사는 다시 세울 수 있지만 정의는 다시 세울 수 없어. 그리고 이 아이들의 웃음은 돈으로 살 수 없어. 나는 이 아이들을 지켜야 해. 태훈의 목소리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상현은 태훈의 진심을 느끼고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태훈의 지시대로 모든 것을 실행했다. 태훈과 상현은 박 회장의 잔당들의 공격을 피해 잠시 몸을 숨겼다. 그들은 박 회장의 잔당들이 자신들을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박 회장의 잔당들은 그들의 모든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태훈이 서하와 지호를 숨긴 안전가옥의 위치까지 알아냈다. 태훈아,
그들이 우리를 찾아냈어. 서하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녀는 지호를 품에 안고 떨고 있었다. 태우는 서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 서하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태우는 박 회장의 잔당들이 자신을 노리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박 회장의 잔당들과 맞서 싸울 준비를 했다. 그는 서하와 지호를 보호하고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그는 서하와 지호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박 회장의 잔당들을 향해 다가갔다. 서하야, 너는 지호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해 있어. 나는 박 회장의 잔당들을 상대하겠다. 태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태훈아, 혼자 가지 마. 내가 함께 싸울게. 나는 더 이상 너의 짐이 아니야. 서하의 목소리는 강하고 단호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태훈의 아내 서하로 돌아와 있었다. 태훈은 서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우리가 함께 싸우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되찾을 수 있어. 태훈과 서하는 박 회장의 잔당들과 맞서 싸웠다. 그들의 싸움은 치열하고 잔인했다. 그들은 박 회장의 잔당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경찰에 넘겼다. 그러나 그들의 싸움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다. 박 회장의 잔당들은 모두 잡혔지만 그 배후에 있던 거대한 권력 집단은 여전히 건재했다. 그들은 태훈과 서하를 위협하는 대신 그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려 했다. 팀장님, 그들이 우리를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태훈님과 서하님의 모든 것을 폭로하고 그들을 범죄자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상현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태훈은 상현의 말을 듣고 침묵했다. 그는 그들이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들은 태훈과 서하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대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명예와 평화를 파괴하려 했다. 그들은 태훈이 명예를 잃으면 결국 자신들에게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태훈은 명예를 잃어도 자신의 신념을 잃지 않았다. 그는 서하와 지호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 나와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박 회장의 잔당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위협하고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려 했는지 모두 폭로했다. 태훈과 서하의 폭로는 사회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알게 되었고 그들의 진심을 믿었다. 그들은 태훈과 서하를 지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박 회장의 잔당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죄를 숨길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태훈과 서하는 이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그들은 지호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 회장 잔당들의 사회적 공격은 태훈과 서하의 삶을 뒤흔들었지만 그들은 굴하지 않았다. 그들의 진실된 기자회견은 여론을 움직였고 정의는 마침내 그들의 편에 섰다. 박 회장의 잔당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다. 태훈과 서하의 삶은 다시 평화를 되찾는 듯했다. 그들은 지호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서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다. 그녀는 5년 동안의 고통과 상실을 극복했지만 그녀의 기억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태훈과 지호를 사랑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었다. 태훈은 서하의 고통을 알고 있었다. 그는 서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려 했지만 그녀의 상처는 돈이나 사랑만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태훈은 서하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그녀에게 마지막 남은 숙제를 해결해 주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동료들을 위한 정의를 찾는 것이었다. 서하는 민준의 배신으로 인해 그녀의 동료들을 모두 잃었다. 그들은 민준에 의해 살해되었고 그들의 죽음은 은폐되었다. 서하의 마음속에는 그녀의 동료들에 대한 깊은 죄책감과 슬픔이 남아 있었다. 서하야, 우리가 너의 동료들을 위한 정의를 찾아야 해. 태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하는 태훈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태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태훈아, 정말 고마워. 그녀는 태훈의 진심에 감동했다. 태훈과 서하는 함께 서하의 동료들의 죽음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민준의 재판 기록을 다시 열어보고 민준이 살해했던 서하의 동료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했다. 그들은 민준이 살해한 동료들의 가족들을 찾아가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했다. 그들의 용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민준이 자신의 동료들을 살해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민준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동료들을 살해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서하의 기억을 지우고 그녀의 신분을 조작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던 것이다. 태훈과 서하는 민준이 살해했던 동료들의 가족들과 함께 민준에게 찾아갔다. 민준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그는 태훈과 서하의 얼굴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태훈아, 서하야, 정말 미안하다. 나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친구들과 나의 동료들을 배신했다. 나는 너희에게 평생 갚지 못할 죄를 지었다. 서하는 민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민준, 너는 이미 너의 죄를 뉘우쳤어. 그리고 너는 진실을 말할 용기를 냈어. 너는 나의 친구야. 서하의 말에 민준은 오열했다. 그는 서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태훈과 서하는 민준이 살해했던 동료들의 가족들과 함께 그들의 죽음을 기리기 위한 추모식을 열었다. 추모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들을 추모했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하의 마음속 상처는 조금씩 치유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태훈과 지호와 함께하는 평범한 삶을 즐겼다. 그녀는 태훈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태훈과 서하는 이제 완전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들은 지호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행복을 나눴다. 그들의 삶은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서막이었다. 모든 소란이 잠잠해지고 세상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민준은 자신의 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법의 심판을 받았다. 박 회장의 잔당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고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태훈과 서하의 삶은 이제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들은 지호와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그들의 삶은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1년 후, 태훈과 서하의 집 앞에는 아름다운 정원이 조성되었다. 서하는 매일 아침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태훈은 그런 서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지호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정원에서 뛰어놀았고 그의 웃음소리는 집안에 가득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현재와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태훈은 지호와 함께 서하가 일했던 피자집을 다시 찾았다. 피자집은 여전히 소박하고 따뜻했다. 태훈과 지호는 그들의 추억이 담긴 창가 테이블에 앉았다. 지호는 메뉴판을 보며 신이 나서 피자를 골랐다. 아빠, 오늘 피자 2판 먹을까? 지호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래, 지호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자. 태훈은 웃으며 말했다. 그때 한 종업원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종업원은 태훈과 지호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과거에 서하와 똑같이 생겼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바로 서하였다. 서하는 태훈과 지호를 위해 다시 그들의 삶으로 돌아왔다.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서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태훈은 서하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하야, 당신이 있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서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태훈의 손을 꽉 잡고 말했다. 태훈아, 나도 당신이 있어서 정말 행복해. 그날 밤 태훈과 서하, 지호는 함께 피자를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잠들었다. 그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서막이었다. 태훈은 서하를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삶은 그저 숫자와 논리로 이루어진 차가운 세계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하를 만나고 그녀를 잃고 다시 그녀를 찾기 위해 싸우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의 삶은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는 것, 그리고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용기에서 빛을 발했다. 서하 또한 자신의 잃어버렸던 기억과 정체성을 되찾으면서 그녀를 짓눌렀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태훈과 서하, 그리고 지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족의 재회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랑을 지켜냈고, 한 여자가 자신의 용기로 진정한 삶을 되찾았으며, 한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서사였다. 그들의 삶은 이제 완전한 행복으로 채워졌다.